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33강 시간으로서 343번부터 352번까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4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43번 지역 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례 자료를 동일 수구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답니다. 자, 동일 수구권 안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유사 지역, 하나는 인근 지역입니다. 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이 여기 필요가 없지만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요인의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자, 이건 인근 지역인데 유사 지역으로 해서 틀렸고요. 두 번째,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기권 내 동일 수구권 내 유사 지역, 인근 지역과 동일 수구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할 수 있고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야만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맞죠? 네 번째,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인근 지역을 좀 좁혀야 가격 수준 판정이 더 정확하게 됩니다. 맞고요.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구권은 도심으로의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맞습니다. 주로 주거지 같은 경우는 통근 가능 범위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4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4번입니다.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재조달 원가는 신축 지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 요거는 맞아요. 그러나 신축하는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언제다? 항상 가격 시점입니다. 가격을 판정하는 시점. 그래 틀렸고요. 자가 건설의 경우, 스스로 자기 집을 건설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가 건설. 재조달 원가는 도금, 남에게 맡긴 걸 준하여 처리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건설해서 자기 인건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도급 건설한 거에 준해서 처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대체 원가. 대체니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즉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짓긴 짓되 효용이 비슷한 물건하고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합니다. 왜? 마모된 것들은 다 따져야 되니까. 기능적 감가 수정 자금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효용, 이게 대체 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효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감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효용이 비슷하니까. 자, 틀렸죠? 만들어 설명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됩니다. 왜냐면 그 수급인, 도급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도급받아 일하는 사람이 이윤을 붙여서 건설을 하지 그냥 손해보고 건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윤도 포함해 줍니다. 틀렸죠? 자, 네 번째, 복제 원가는 다시 짓는 거예요. 리프로덕션 코스트니까. 이 복제 원가 그러면 이건 물리적 비용입니다. 이거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 비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대체 원가 그러면 효용을 떠올려야 돼요. 자,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효용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건 대체 원가죠. 자, 근데 질문은 복제 원가를 대체 원가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344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4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을 구하면, 자, 비중 가격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면 여러분들은
대사라고 떠올려야 돼. 대사. 분모의 살에 분자에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고 계산을 하는데 먼저 보여. 대상 부동산은 자 대상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면적이 900제곱미터이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자 10% 우세합니다. 대상은. 다음 사례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며 가격 시점 1년 전에 현재 가격 시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격 시점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되었다. 자,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가격은 2억 원. 자, 연간 지가 상승률은 5%이다. 자, 5%니까 1을 기준으로 1.05% 오른 겁니다. 자, 지금 1년 전이니까 이 5%는 한 번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년 전이었다면 연간이니까 5% 두 번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대상 부동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자 사례는 1000제곱미터 대상은 900제곱미터 자 곱하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윤이 10% 우세니까 둘 다 100으로 놨을 때 110이라는 얘기입니다. 110 대상이 10% 우세니까 곱하기 가격이 2억이에요. 자 2억 곱하기 지가상승률 5%니까 1.05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5%잖아요. 0.05. 근데 기준 가격이 1이니까 1.05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 곱해주면 계산기로 두들기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2억 79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 다 계산을 하면 그거를 맞추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45번의 문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346번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수익환원법의 환원이율을 구하는 거 우리 기본 공식으로 정규과제 때 배웠죠. 요, 시, 푸, 엘, 부. 자, 그래서 요소구성법, 시장추출법, 투자결합법, 우두법, 부채감당법,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자, 그거 아닌 거 구하는 겁니다. 자, 요소구성법, 시장추출법, 투자결합법, 그리고 우두법, 다 나와 있고, 분해법은 없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346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거 1. 토지의 평가는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맞죠? 토지의 평가는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건물의 평가는 건물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법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원가법에 의하고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틀렸죠? 원가법입니다. 원가. 자, 원가. 서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산의 임지, 산 땅을 얘기하고 임목, 나무들 얘기합니다. 이걸 일체로 하는 게 가능할 때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34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8의 기출문제였고요. 1. 개별 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자, 틀렸죠?
2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가 땅이에요. 땅,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건물 면적이 왜 나옵니까? 틀렸죠? 이거 볼 것도 없네요. 건물 면적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건물 면적, 구조, 사용 승인 이런 거면 이건 주택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3.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돼요. 공동주택가격은 그대로 공동주택가격입니다. 표준주택, 개별주택 그러는 거는 이거는 그 단독주택가격을 얘기합니다. 단독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됩니다. 틀렸죠? 4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그거를 개별 공시지가로 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왜 이의 신청할 수 없습니까?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X. 다 X가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34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49.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감정평가의 기능을 보면 그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과세 기준도 합리화시키고 적정한 부동산 가격도 유도하지만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딴 건 맞는데 하나만 아닌 거 34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50번. 다음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개별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은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타났네. 2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개별성 때문에 일몰일가. 예를 들어서 사이다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사이다나 서울에 있는 사이다나 같은 물건이라면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어떤 회사의 아파트를 하더라도 부산, 서울, 인천 다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부중성, 부동성, 개별성 등으로 인해 합리적 시장 형성이 어렵죠. 근데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거 않기 때문입니다. 틀렸죠. 세 번째, 부동산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돼요. 근데 질문은 공공성과 사회성보다는 사적 수요의 대상에게 감정평가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감정평가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사적 수요의 대상 이전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부동산 시장 역시 일반 상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 상품 시장하고 달리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가격 왜곡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 가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렸죠? 5번, 부동산 가격은 형성 요인과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특히 필요한 겁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러니까 맞는 것은 35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에 관한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1필지의 토지 내에서 공법상 제한적으로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9번. 그렇죠. 따로 똑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한쪽은 상업지역, 한쪽은 주거지역이라면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다.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구분평가. 자,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복합부동산의 경우 건부지 상태로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평가한다. 그렇죠. 구분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평가를 할 때는 복합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복합부동산의 경우 건부지를 나지로 하여,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건부지 상태로,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는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할 때는 부분평가지만 건물을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나지로 한다는 얘기니까. 건물을 없는 걸로 해서 토지 가치만을 구할 때는 이건 부분이라고 안 하고 독립평가라고 해요. 독립. 자,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만 독립해서 평가한다 해서 독립평가입니다. 틀렸죠? 네 번째,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되어 하나를 평가할 때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또는 토지와 토지도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다섯 번째, 장래에 발생한 어떤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를 한다. 맞습니다. 조건이죠. 자, 다 오고 하나만 했어요. 거리가 먼 것이니까 답은 35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구분평가,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달라서 따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구분평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맞네.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2. 두 개 이상의 대상물이 용도상 일체관계로 이용될 경우 일괄하여 평가하는 거다. 맞죠? 일괄평가 맞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구분평가를 구하는 거니까 해당 안 되고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일체로 이용되는 복합부동산을 전체로 기준으로 해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 자, 이런 거를 구분평가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목적 부동산. 목적 부동산의 경우 건물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토지만을 독립한 부동산, 이건 독립평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걸 개별평가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구하는 건 우리가 구분평가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제 풀 때 힘든 면이 있으면 항상 어깨 한 번씩 피시고 기죽이도 한 번 피시고 그러면서 문제 풀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